안녕하십니까. 넘버세븐 이실장입니다. 오늘 찍을 내용은 이제 올라운드 글러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자, 올라운드 글러브. 지금 네 가지 종류의 올라운드가 있죠. 이거는 쿠보타 L7. 저번에 이거 했듯이 오늘 시작점은 여기였어요. 그리고 이게 계속 안 들어오다가 최근에 들어왔어요. A51 사이즈 11 사이즈에 그 이치로와 키시모토상과의 콜라보. 네. 그래서 11 사이즈 올라운드. A51은 외화랑 내화용은 저희한테 가공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건 처음 들어왔어요. 다음에 얘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구하다 선수 월드 페가수스에서 나온 구하다 선수 모델인데 지금 구하다 선수가 사회인 야구를 할 때 내야랑 투수를 보나 봐요. 그래서 내야와 투수의 겸용으로 쓰고 있는 구하다 선수 모델 올라운드. 그리고 얘는 제가 예전에 팔았던 인생무상. 인생무상이 모르시면 영상 찾아보시면 돼요. 자, 글러브 의미 없다. 하나만 가지고 그냥 대충 쓰자. 뭐 이럴 때 해서 올라운드라는, 그러니까 뭐랄까 초심으로 돌아간다, 아니면 모든 게 다 리셋되는 그 글러브까지 총 4개를 들고 왔어요. 자, 그러면 올라운드 글러브가 대체 뭘까요? 올라운드. 어떤 친구들은 올그라운드라고도 표현하는데 뭐 그라운드의 전부다. 자, 올라운드 글러브라고 표현을 이제 뭐 메이커스도 얘기를 하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투수 글러브에서 주머니를 뗀 모양이다라고 보셔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중간 사이즈가 투수 글러브니까. 그런데 그렇게 접근을 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좀 고집스럽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세상에 올라운드 글러브가 어딨냐라고요. 올라운드 글러브가 존재한다면 서동국 선수 같은 경우는 글러브 하나 갖고 다 써야 되잖아요. 내야, 외야, 뭐 일루.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올라운드 글러브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사회인 야구 처음 시작할 때 제일 많이 사시는 게 올라운드 글러브. 저는 제대로 야구를 하시려면 내야 글러브랑 외야 글러브를 따로 사셔야 됩니다. 두 포지션을 같이 본다면. 내야 범용의 글러브, 뭐 내야 글러브만 하나만 사는데 그것도 내야 전체를 보는 올라운드, 그런 개념도 좀 애매하고요. 그래서 올라운드 글러브라는 개념이 참 포지션이 애매해요. 그래서 여담으로 이거 사신 분은 옥션에서 되게 싸게 사셨대요. 네, 되게 저렴하게 구하셨어요. 왜? 일본에서는 이 글러브가 인기가 없을 거예요. 경식 야구를 하는 친구들, 고등학교 선수가 투수용으로 이거 살리는 만무하고요. 왜? 투수만 보는 친구들은 투수 글러브를 쓰겠죠. 물론 이치로 좋아하면 이걸 사서 투수 글러브 쓰겠지만,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 야구를 하는데 올라운드 글러브 가지고 쓰진 않아요. 맞죠? 그렇다면 이걸 쓰는 사람은 사회인 야구를 해야 돼. 근데 사회인 야구에서 경식 야구를 하는 게 부가 나눠져 있겠죠. 실업팀의 사회인 야구. 그 프로를 목표로 하는 사람도, 아니면 거의 준 프로, 그러니까 실업팀에서 월급을 받아가면서 일을 하면서 야구를 하신 분들은 거의 국가대표까지 나오는 그런 멤버들이기 때문에 글러브 하나 가지고 겸해 쓰지도 않고. 그렇다면 구하다 선수나 이치로 선수도 사회인 야구를 한다며, 그런 건 부가 좀 낮은 거예요. 경식 야구를 하는, 지금 우리가 경식 사회인 야구하는 뭐 일부 수준의 그런 게임이겠죠. 그럴 때는 좀 펀하게 즐기는 야구기 때문에, 물론 뭐 승리에 대한 뭐 욕심은 있겠지만, 그런 데서 이런 걸 쓸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치로 선수가 이거를 올라운드용으로 쓰고 구하타 선수가 이걸 쓰는 이유는 뭐냐라는 거죠. 둘 다 메인이 내야수 출신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인생무상을 제가 올라운드라 표현했던 건 뭘까요? 내가 전 포지션도 볼 수 있고, 투수도 뭐 가끔 외야 나가면 이들 끼고 그냥 외야 끼세요 라고 했던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얼마 전에 제가 최강 야구를 한번 뭐 진짜 정주행을 한번 싹 해봤었어요. 그때 인상 깊었던 글러브가 뭐였냐면, 지석훈 선수가 나와서 출연했을 때, 근데 앞에 시즌 1일 거예요. 지석훈 선수가 출연했을 때 쓰던 글러브였어요. 원성준 선수도 DW5의 곡구보에 황재균 모델 같은 거 쓰더라고요. 근데 벌려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모양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석훈 선수가 DW5를 끼는데 2일을 끼고 쓴 거예요. 네. 어떻게? 마치 이렇게. 네. 이거 제가 가공해 준 거고요. 이거는 롯데 김서진 선수가 쓰던 거예요, 시즌 때. 네. 실장님 눈 감고 대도 다 들어와요 막 이랬던 걸로. 질롱코리아도 갔다 왔고. 이 친구는 8월 14일 날 군대 갔어요, 현역으로. 벌써 군대 갔어요. 중학생 때 봤는데. 글러브를 다 두고 갔거든요. 제가 이제
뭐 영상도 찍고 관리도 해주는 식으로 자대 배치 받으면 4개 중에서 하나는 보내줘야 될 거고 다 맡기고 왔어요. 자, DW5 12인치 글러브 3루형 글러브잖아요. 근데 이렇게 2를 이렇게 껴서 대충 이렇게 쓰더라고요. 네. 즉 올라운드 글러브라는 개념이 결국에는 약간 세로 방향이라는 거예요. 즉 세로형이라는 거예요. 글러브 자체가. 근데 세로형에서 2를 끼면 약간 가려움은 되겠지만 어쨌든 세로형으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수비를 하는데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잡는 거예요. 대충 이렇게 담는 거죠, 그냥 쓱. 근데 여기서 함정은 뭘까요? 지적훈 선수가 빨리 뺄 때는 이쪽으로 빼서 투핸드로 되는 거고, 또 야구 잘하던 선수였기 때문에 대충 한 손으로 잡아도 뭐예요? 빼서 던지는 게 빠른 거예요. 예전에 한번 영상에서 올렸지만 프로 선수들도 나이가 들수록 글러브 사이즈가 커진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다면 사회인 분들은 이렇게 접근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쁜 픽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영상을 올렸었죠. 내야 글러브 잘 보고 싶으세요? 내야 잘 보고 싶으세요? 수비 잘하고 싶으세요? 올라운드 글러브 끼세요. 아니, 외야 글러브 끼세요. 아니, 2일 끼세요. 그 멘트가 일맥상통하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2일 껴서 이렇게 쓴다는 거. 이 친구는 서드를 볼 때 2일 꼈거든요. 하지만 2일 꼈거든요. 하지만 연습 때나 글러브 매만질 때 111을 끼기 때문에 손 모양이 똑같다. 그래서 2일로만 착수하시는 분들은 매만질 땐 111로 쓰시고 캐치볼 할 때 111로 하시고 시합 때는 2일을 끼는 건 본인의 선택입니다. 3일을 끼든 2일을 끼든 본인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를 가로 방향이 아닌 약간 세로형으로 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DW5가 좀 서드에 특화됐다고 하는 게 글러브 자체가 얘는 세로형의 글러브예요. 가로형이 아니라. 즉 편안하게 일일을 끼고 되면 얘는 이 검지 쪽, 요쪽 라인이 땅에 닿는 거기 때문에 살짝 돌려도 잡혀요. 그래서 서드에 좀 특화된, 즉 이게 약간 수직형, 이쪽으로 말하는 수직형이 됐을 때도 얘는 담았을 때 잘 담기는 글러브. 그런데 어린 친구들이 저는 이제 너무 빨리 이런 식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물론 공을 떨구는 스트레스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를 잘 담고 싶겠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빼서 던져서 해야 되는데, 지석구 선수 같이 2를 끼는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게 다 돼 있는 선수니까 이렇게 껴도 기포도 담가도 빼서 던지는 게 된다라든가 본인이 테크닉이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잡아도 푸덕이 잘 이어가서 가는 선수인데 그냥 이렇게 담고 난 다음에 스텝 밟고 으악 이런 식으로 야구를 계속 하게 되면 야구가 진짜 안 늘거든요. 엘리트 선수들도 그래요. 저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저학년 선수들 같은 경우는 글러브를 키우는 걸 제가 좀 반대하는 입장인데, 물론 알아요. 시합을 저 공을 떨군다? 그럼 큰 걸 써야겠죠. 하지만 연습 때라도 좀 작은 걸 쓰고 좀 가로형의 글러브를 찾아서 좀 발전된 모습으로 좀 썼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 서진이 같은 경우는 처음 저한테 중학교 2학년 때 왔을 때 운동장에 사카모토, 거의 항아리 같은 사카모토를 갖고 왔었고, 그때 제가 제시했던 게 뭐냐면 620, 좀 얕은, 고가 낮은 글러브부터 시작을 해서 쭉쭉쭉 가서 610 갔다가 410 갔다가 결국에는 프로에서 쓰는 거는 롤링스 요 제품, 그렇죠? 410. 중간에 구단에서 뭐 산다 그래서 이건 거의 많이 안 썼는데 마차도까지 MP 계열도 한번 써보라고 이런 거. 네. 이렇게까지 4개의 글러브까지 갔는데 이것도 1년 넘게 쓴 거예요. 세감 본다 그래가지고 네. 가로형으로 접근했어요, 롤링스를. 근데 세로형도 돼요, 얘. 근데 기본적으로 쓰는 걸 가로형으로 많이 쓴 거죠. 네. 왜냐, 얘는 완벽한 가로형이고 약간 세로형인데 본인이 옆으로 놓고 이렇게 쓴 거죠, 가로형으로. 그래서 제가 미제 글러브는 한상 차림입니다. 쓰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친구는 막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려서 이렇게 감아 쓸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나오는 게 미제 글러브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410도 마찬가지 2년 된 거예요. 2년 넘었겠다. 예, 이거 구단 드래프트, KBO 드래프트 전에 산 거였으니까. 네, 아직도 살아있어요, 410 메타. 네. 410은 가로형에서 네, 약간 610보다는 살짝 세로우지만 기본적으로 가로형인 글러브예요. 근데 T9가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팜 사이즈 폭이 넓으니까
세로형으로 잡아도 얘는 좀 안 튀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잡으면 얘가 엄청 밀려 나오는 글러브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석구 선수의 2일 글러브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TV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그래. 굳이 내가 윗벽, 아랫벽 설명하고 뭐 하고. 본인들이 노력을 안 하고 야구적으로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다. 진짜 주말에만 나가서 뻔하게 야구를 한다면 굳이 뭐 윗벽 아랫벽 관절 인체의 힘비 길게 뭔 필요가 있을까. 그냥 12인치 올라운드 사가지고 반접이로 그냥 2일로 껴서 이런 거 사가지고 2일로 이렇게 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잡는 게 더 낫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편을 하면서도,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 사오는 글러브들이 싸지 않거든요. 막 이런 A51 같은 것도 사오지만 미즈노 프로 오더 막 이렇게 잘못 길들어진 이런 거라든가 막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80만 원, 90만 원짜리 사 오시면 그분들한테 그냥 이 일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거 되게 만들어 주는 게 과연 맞는 걸까라는 생각하면 또 그건 또 아닌 거야. 이율배반적이죠. 그래서 조금 더 제가 그래서 영상을 찍을 때 집에서 셀프 연습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남겨드리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렇다면 이 A51 같은 경우는 솔직히 봤을 때 이 두 개의 글러브를 비교하면 얘는 세로형까지 안 가는, 얘랑 얘를 비교했을 때 보면 같이 마타가 들어있고 넓은 글러브인데 얘가 조금 더 가로형이에요. 그래서 얘는 세로형을 살짝 하면 이렇게 튀어요. 포켓의 구조나 이게 좀 더 어려운 거죠. 조금 더 가로형으로 써야 되는 거고, L7 같은 경우는 세로형도 쉬워요. 네, 쉽죠. 그래서 사실 L7이랑 가장 유사한 패턴이 뭔지 아세요? 의외의 글러브. 저는 이걸 끼워서 뭘 느꼈냐면, 야구 붐, 천하무적 야구단 이후에 한참 야구 붐이 일었었잖아요. 막 하루에도 제가 잠실 스타디움 샵에서부터 그 이과장으로 있을 때 하룻밤에 막 3개, 4개씩 팀을 창단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어마어마한 야구 붐이었죠. 하룻밤에 막 서너 개 팀들이, 회사 아이디 카드 달고 오신 분들이 다 와가지고 팀 창단하시는 그 시절이 있어요. 야구에 호황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가장 유명했던 브랜드 중에 하나가 뭐냐, 저가형, 중저가형. 이제 그때는 경쟁하듯이 저가형 싼 글러브들을 막 서로 막 나는 15만 9천 원, 난 13만 9천 원, 난 12만 9천 원, 난 11만 9천 원 막 갔던 대표적인 브랜드. 야용사에서 또 취급을 했었고 여러 업체들도 취급을 했었던 바로 브렛 글러브였죠. 기억나시나요? 브렛의 오가웹 올라운드 글러브, 진짜 딱이 모양이었어요. 와. 네. 물론 그게 좀 뻣뻣하고 딱딱하고 하긴 했지만, 그거 제가 참 그게 길들이기를 할 때 여러 가지 튜닝 작업이더라고요. 되게 괜찮은 올라운드 글러브였어요. 근데 이게 새 거가 너무 딱딱하고 안에 보강 들어있고 막 그래서 그렇지. 그러니까 10만 원 초반대 글러브를 막 5만 5천 원씩 돼서 가공을 안 받아서 그렇지,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만족스러우셨거든요. 얘를 보면 그 냄새가 나요. 되게 쉬운 글러브예요. 그냥 얘는 가로형이 아니라 세로형 글러브거든요. 그래서 친다, 받는다 다 되고, 세로형으로 만들었을 때 세운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담아도 잡혀요. 그리고 이렇게 담아도 잡혀요. 굳이 얘를 가로형으로 쓰려고 그러면 얘는 더 튀어요. 차라리 이렇게 나는 게 더 맞겠죠. 그러니까 좌우도 편하고, 그리고 글러브가 커요. 얘를 가지고 극단적으로 이렇게 또 각을 만들어서 잘못된 서로 방향하면 얘는 또 어렵겠죠. 잘못된 가라 방향으로는 또 어렵겠죠. 하지만 이 클리어 파일 이렇게 잡듯이 그냥 이렇게 놓고, 클리어 파일을 이렇게 놓고 그냥 이렇게 잡듯이, 우리가 그냥 편하게 놓고 그냥 잡듯이 잡으면, 이렇게 잡듯이 잡으면 얘도 똑같이 잘 잡히는 거라고요. 거기다 뭐가 있죠? 이게 되게 넓어요. 그렇다면 프로 선수들한테 왜 이게 지급이 되냐? 구보타 글러브들이, 일본 글러브들이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얘는 12인치 충분히 나오는, 아니 12인치인데 바닥도 넓은 글러브예요.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 프로 선수들이
12인치대의 글러브들을 진짜 많이 쓰거든요. 기본기들이 뭐 어느 정도 갇혀 있는 선수들이라면, 1군 선수들이라면 좀 더 공격적인 수비를 하겠죠. 왜? 우리나라 타자들 타구도 엄청 빠르기 때문에. 거기다가 세간 2루수용 글러브는 어떻게 해서 점점 커진다 그랬죠. 왜? 좌타자들이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2루로 뭐 김상수 선수 2루 갔을 때 글러브 커졌듯이, 김선빈 선수도 2루 가면서 글러브 커졌듯이 2루수 글러브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래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오재원 선수 같은 경우도 그 B2 모델 있죠. 투피스 철판에 투수용 12인치 그걸로 2루 받잖아요. 즉 이런 식으로 약간 세로형의 글러브를 쓰는 거예요. 대신에 받을 때는 어떻게 일로 받고 잡을 땐 그냥 잡는 거고. 즉 면으로 받는 이 연습이 돼 있는 선수들이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담을 땐 담는 거죠. 그래서 이 글러브는 막 쓰시면 돼요. 올라운드 글러브는. 쿠보타 L7 얘 같은 경우는 쉬운 글러브예요. 그런데 아까 이런 A51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냐. 피팅도 타이트한 데다가 가로형의 글러브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좀 더 신경 쓰셔야 돼요. 가로형이 좀 더 얘보다는 물론 완벽한 내야의 가로형은 하지만 좀 더 가로형이기 때문에. 그럼 얘를 조금 더 깊게 쓰려고 사람들이 접근하는 방식이 뭐냐. 그럼 211로 껴야지. 그래서 엄지를 내려야지. 그럼 더 안 잡혀 얘는. 미쳐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죠? 219, 112는 본인 선택이긴 하지만 여기서 윗벽과 아랫벽이 치환된 상태에서 어떻게 된다 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넣어서 가로형을 유지한 상태에서 치환된 아랫벽, 즉 윗벽이 된 아랫벽이 조금 더 덮이는 모양으로 잡아주면 그럼 이게 좀 더 잘 담기는 모양이 되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친다, 받는다가 돼야 되는데 튄다라고 하면 뭐 할까요? 계속 여기를 또 넓히고 이지현 선수 여기 누르고 넓히네. 그걸 보지 마시고 이 벽을 아랫벽을 잘 걸어주고 그리고 아랫벽을 안으로 넣는 게 아니라 유지시켜주고 위에 관절 만져주고 형태를 잡아주고 친다, 받는다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인생무상이라고 얘기했던 이 글러브는 어디 갔니 인생무상? 이거 제가 안 팔리던 글러브, 사람들이 잘 안 사줬던 글러브를 공동구매하면서 인생무상이라는 이야기를 팔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내가 세로형이지만 가로형으로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세로형이니까 담을 수도 있고 그래서 투수를 볼 때도 쓸 수 있고 내야에서 좀 깊은 3루까지도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걸 숏세간으로만 쓰는 사람들은 글러브 모양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기보다는 조금 더 약간 이렇게 가로형으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다가 외야를 하고 싶어? 그럼 이제 포켓을 깊게 만들겠지. 211로. 그렇죠. 투수를 본다? 211로 깊게 만들어 쓰는 거고요.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래서 올라운드 글러브라고 하는 개념은 글러브가 약간 형태가 세로형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구하다 선수 모델을 보자고요. 그래서 가로형, 세로형이 어찌 보면은 예전에 우리가 칸수를 얘기하는 거랑 좀 비슷하게 또 맥락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연관성이 있어요. 세로형이라는 거는 소위 말하는 좀 칸수가 내려간 거. 가로형이라고 하는 거는 소위 말해서 칸수가 좀 올라간 거. 이렇게 보는 것도 좀 비슷한 맥락.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좀 비슷하게 맞물려 가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엄지 칸수가 엄청 내려와 있어요. 고도 높고 마치 이게 이렇게 돌아간 것처럼 보이죠. 원래 역방향 글러브였지만 제가 순방향으로 바꿨어요. 역방향이면 좀 더 벌어졌겠지만 그래도 태생적으로 붙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글러브가 약간 이런 느낌의 글러브가 나와 있죠. 이거는 완벽히 세로형이에요. 그래서 얘를 가로형으로 쓰자면 되게 이상해요. 그냥 이렇게 잡아야 돼, 세로형으로. 그리고 고가 높아서 여기가 되게 깊어. 그러니까 종으로 약간 세로 방향에서 잘못된 세로 방향으로 되어 있는 딱 들어가면 물리는. 그런데도 외부로 밀려나가지 않는 포켓이 좀 높게 형성이 되니까 이쪽 우리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볼집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원래는 볼집이 여기인데 즉 요 정도 부분에 가도 얘는 브레이킹이 되면서 외부 치고 나가지 않고 딱 물려요. 네. 즉
투수를 보던 사람들이 내야용을 썼을 때 길이를 11.75로 이게 그러니까 원래 구하다 선수 글러보다 좀 더 짧게 만들고 주머니를 원래 구하다 선수는 안 썼으니까 이렇게 쓴 거죠. 이게 세로형이에요. 그런데 이 세로형을 특히나 세로형 글러브, 그러니까 고가 높은 글러브를 잘못된 세로형 방식 뭐였죠? 요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얘는 진짜 미궁 속으로 빠져요. 왜? 고가 높기 때문에 안에서 계속 덜그럭대요. 덜그럭.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가 높고 약간 요렇게 엄지가 내려있는 각들은 세로형임을 인지를 하시고 사용은 그렇게 하지만 잡으실 때는 확실하게 가로형의 방향으로 친다 받는다 글러브는 가로다 라는 생각으로 형은 세로형이지만 그렇게 쓰시면 포핸드도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이렇게 잡든가 백핸드도 이렇게 잡는 모양으로 쓰시면 땅볼 잡을 때 이게 아니라 편안하게 두면 이 상태에서 그냥 툭 잡으면 원핸드 싱글 같은 경우는 잘 물리는, 하지만 이거를 오므리면 새는 잘못된 세로 방향이라면 새는 그렇지. 가로 방향으로 접근해도 얘는 글러브 자체가 세로형이기 때문에 잘 잡히는 글러브라는 거죠. 좀 도움이 되셨나요? 자, 그래서 올라운드 글러브는 형은 세로형이지만 글러브는 가로다라는 걸 인지하고 쓰시는 게 가장 큰 포인트고요. 글러브가 길기 때문에 끝까지 힘 전달이 잘 되게끔 윗벽 아랫벽이 잘 물어주게, 그렇기 때문에 올라운드 글러브를 갖다가 요렇게 접근한다라는 거는 잘못됐다라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가짜 세로요. 그러면 이런 글러브가 만약 마에다 겐타 모델 갖다가 검지 주머니 빼고 내야용으로 쓸 수 있을까요? 안 될 건 없죠. 근데 그러기에는 이게 좀 넓긴 하고, 그렇죠. 웹을 뭐 십자입 달고 주머니 빼면 얘는 완벽한 가로형의 글러브니까 쓸 수도 있겠죠. 그게 누구였죠? 박성민 선수의 삼루수용 글러브였던 거죠. 옛날 제트에서 레디알의 투수 글러브를 서드용으로 썼어요. 왜? 제트에서 삼루용으로 그렇게 큰 글러브가 없거든요. 또 한 가지가 있었죠. 제트에서 스폰이 투수만 이렇게 계약이 돼 있었기 때문에 내야수가 쓰려면 투수 글러브 해야지 이제 본사에서 스폰.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글러브는 서드용으로 박성민 선수 썼던 거죠. 못 쓰는 건 없어요. 근데 굳이 왜 투수에 특화된 이런 깊은 글러브를 내야로 쓰냐? 공을 잘 못 잡으니까 그럼 할 말은 없어요. 네, 가능은 하세요. 하지만 이거를 세로형으로 들어갔을 때, 즉 수직형으로 들어갔을 때 글러브가 큰데 가로형이면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차라리 세로형의 투수를 큰 사이즈의 내야 글러브로 웹을 주문을 하고 주머니를 빼고 심각도나 조절해서 쓰면 그게 사실은 어찌 보면 이런 글러브가 되는 거지. 겐토 모델처럼 이렇게 1형에서 투수형 2형에서 이런 곡구 배우가 된다 그러면 얘보다 조금 더 깊고 큰 글러브가 나오겠죠. 네. 왜? 얘는 담는 글러브니까. 같은 1형이지만 사카모토랑은 달라요. 더 좁거든요.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더 나갈 겁니다. 글러브 착수에 대한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나중에 제가 뒷부분은 따로 발췌해서 또 다른 이제 영상 재활용할 거예요. 끊어서 글러브 착수 211 그리고 검지를 빼야 되냐 넣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개진해 나갈 텐데 이 뒷 영상은 나중에 따로 발췌해서 그걸로만 따로 양성 만들 테니까 이거 보신 분들 안 보셔도 돼요. 네, 그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실장입니다. 자,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글러브 착수법에 관한 얘기예요. 제가 글러브를 판매를 할 때, 공동구매를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글러브로 내야에서 공을 놓치면 내야를 그만두시던가 야구를 그만두시던가 둘 중에 하나시라고. 그리고 저한테 앞으로 내야를 보실 때 무조건 올라운드 글러브 2일로 끼시고 그렇게 쓰겠다라고 각서 쓰시면 제가 환불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글러브를 팔아먹었죠. 가공해서. 근데 아직 환불은 사태는 없었습니다. 네, 다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자, 제가 했던 말 211로 그냥 올라운드 끼세요 라고 했던 부분에 대한, 즉 착수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 실장님 저는 211이 너무 편한데 211로 끼면 안 돼요? 돼요.
저도 일을 껴요. 검지를 넣어야 돼요, 빼야 돼요, 막 이런 부분들의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개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무키베츠 모델 새 거예요. 이것도 영상에 나올 거고요. 다음에 제가 IP 셀렉트 060 모델, 이게 뭐랑 비슷하게 생겼냐면 이렇게 구하다 올라운드랑 비슷하게 생겼죠. 약간 모양이 고가 이렇게 높고 엄지 이렇게 들어가 있지, 좀 칸수가 내려와 있는 느낌. 이게 또 뭐랑 비슷하냐면 신형 1786, 1787에서 그거랑 비슷한 내용이에요. 요것도 있을 것이고, 다음에 우리도 요것도 그치, 인생무상 또 211 많이 끼시죠? 한번 보자고요. 440 허경민 선수 211 끼잖아요. 그래 좋다. 이것도 한번 가봅시다. 착수법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기 전에 제가 무엇을 설명할 거냐면, 혹시 포수 부는 분들 중에서 쉘라무브 제품들 있잖아요. 쉘라무브가 뭔지 아시죠? 거기 때 탄다고 때 탄다고 검지를 넣고 쓰신 분 되게 많으셨어요.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서 길 잘못 들은 것 중에서 이 쉘라무브, 이건 프로 선수 건데 이것도 잘못 길든 거예요. 제가 길들여줬는데 잘못 쓴 거예요, 아이가. 네, 지금 현역 선수예요. 부대 제대해가지고 복귀했어요. 얘는 검지를 빼고 썼죠. 이거를 이런 식으로 검지에 넣어서 길들이시는 분도 있고, 저한테 가공 요청할 때 검지 이거 눌리지 않게 때 안 타게 가공해주세요. 여기다 하얗게만 마크도 찍거든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저는 얘기를 해요. 때 타는 게 무서워서 글러브로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검지 빼서 쓸 거 아니시면은, 될 수 있으면은 저는 넣고 하는 거는 절대 비추합니다라고요. 특히 쉘라무브는 검지를 빼세요라는 얘기는 진짜 많이 해요. 에이, 프로 선수는 넣고 쓰잖아요. 글쎄요, 테크닉이 있어서 그러겠지만 득보다 실이 많아요. 그 비밀을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자, 집에서 글러브 있으시면 한번 준비하세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미트 있으신 분들 준비하셔도 돼요. 제가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공방 와서 이거 보고 나서 되게 신기하신 분들 많으세요. 자, M1 미트예요. 이거는 쉘라무브라는 일반 거고, 주머니도 되게 공간에 여유가 되게 많죠. 이게 쉘라무브처럼 많이 눌리지도 않고 되게 커요. 주머니도 손가락 2개가 편안하게 들어갈 정도로. 자, 제가 포수들 보면 오늘 한 것 중에서 뭐냐, 이렇게 잡으면 오므리면 빠진다 그랬지. 이게 뭐죠? 잘못된 세로 방향으로 오므리는 거고, 제가 뭐라 했죠? 가로 방향으로 롤링, 문다, 친다, 받는다 했죠. 잡아, 꽉 당겨보면 안 빠져요. 근데 이게 이렇게 돼서 잡아, 빠져요. 롤링 하면 안 빠져요. 집에서 해보세요. 이렇게 친다, 348에서 여기서 딱 민 다음에 딱 잡아! 그럼 뽕은 빠져요. 여기서 롤링! 딱, 안 빠져요. 이거는 아시죠? 예전에 영상 올렸으니까 저 캐칭 드릴에 대한 영상이에요. 근데 이거를 검지를 넣으시고요, 안 빠지는 롤링을 한번 해보세요. 했어요? 했죠? 빠져요. 힘 꽉 주세요. 빠져요. 그래서 사기치는 것 같죠? 해보세요. 근데 제가 검지를 했고 내가 스스로 잡아 꽉! 안 빠져요. 근데 이걸 놓고 똑같은 지점에다가 잡아 꽉! 빠져요. 사기치는 것 같죠? 해보세요, 진짜로. 공방 오는 친구들한테 이걸 되게 많이 보여줘요. 그러면 예전에 옛날 야구 하시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옛날 초등학교 때 막 감독님들이 검지 못 빼게 해요. 건방지다고. 손가락 다 넣고 쓰게 했다. 그래서 저 나이 때 선출이라든가, 저 나이가 많던가 아니면 뭐 40대쯤 되는 선출 중에서 이렇게 야구 배우신 분들 되게 많아요. 예. 그리고 사회인 야구분 중에서도 잘 모르고 5개를 다 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잡고 집에서 글러브 가지고 잡으세요. 그거 빼보세요. 꽉 잡으세요. 빼보세요. 그리고 검지를 빼고 똑같이 꽉 잡으세요. 빼보세요. 안 빠져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근데 현대 글러브들은 이 롤링스 200번 때는 그래도 요 고가 높아요. 또 어떤 사람은 윤성환 선수는 뭐 검지 다 넣고 썼잖아요. 그 미지도 패턴은요, 포프로 그 패턴은 존재하지 않는 패턴이에요. 김관현 선수 패턴도 존재하지 않는 패턴이에요. 다 옛날에 기성품에 있던 패턴이거든요. 근데 윤성환 선수 모델을 제가 실제로 껴봤는데 검지 고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 공간이 잘 나와요. 근데 현대 글러브들은 대부분 어떻게 나오냐면, 이 고가 이렇게 보면 검지 쪽이 다 낮춰서 나와요. 그래서 이런 글러브들, 윌슨도 마찬가지 1786이 들어가다 보면 딱 걸려요. 여기서 더 이상 안 들어가요. 그리고 받으면 아파. 그러니까 자꾸 피해서 받게 돼. 그러니까 실이 많다 그랬죠.
손을 이 글러브를 그래 5개를 다 넣고 싶어 넣으세요. 근데 캐치볼 할 때 피할 구멍이 없으니까 맞으면 아파요. 그러니까 틀어서 롤링에서만 잡아야 되는데 롤링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웹에 박혀요. 그러니까 많이 밀려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잘 못 멈추니까 많이 쥐었자 바닥이 울고 이런 현상들이 악순환이 좀 반복이 돼요. 그리고 이 바닥이 좁아지니까 계속 넓히다 보면 손은 이렇게 돼 있는데 글러브가 여기 있어서 공이 돌아 그러니까 쥐어 짜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검지 공간에 충분히 들어간다 손 치더라도 될 수 있으면 빼서 쓰는 거를 말씀을 드려요. 그래야지 힘을 받아요. 집에 있는 글러브로 해보세요. 아, 허경민 선수는 211을 끼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시작할 겁니다. 자, 211로 착수하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내 손에서 211로 착수한다는 건 내가 이렇게 끼기 때문에 포켓이 깊어지는 영향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좀 더 깊게 박히게. 그리고 담는 거를 할 때 약간 아랫벽이 좀 더 깊게 나와서 잘 담기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죠. 그래서 올라운드 글러브 끼시고 올라운드 글러브를 211로 끼세요 한다는 건 뭐예요? 아까 얘를 이렇게 껴서 이 넓은 거에 손이 중앙에 위치할 바에는 얘를 외곽 끼듯이 옆으로 옮겨줌으로써 얘가 더 깊이 그래서 가로 방향인데 약간 세로 방향이 됐을 때도 꽉 닫히게 소위 말해서 내려잡는 근데 내려잡는 게 이게 아니죠. 약간 이런 식이었죠. 이런 식으로 엄지손가락이 꺾여 있지 않아요. 그냥 이런 식으로 담는 거죠. 이렇게 그랬을 때 박히기 좋게 만드는 게 211인 거예요. 일단은. 근데 그 다음에 빼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많은 테크닉의 연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211을 착수한다라는 것은 포켓을 더 깊게 만들어주는 그런 그런 착수법인 거예요. DW5 김서진 선수도 저한테 문의가 들어왔던 게 이 글러브로 111 낄까 이거 바로 다음날 시합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서드볼 때 111 끼는데 내가 얘기했어. 얘는 이게 바닥이 넓은 글러브가 아니니까 팜 사이즈 폭 바닥 넓다 좁다 그 기억나시죠? 즉 포켓에서부터 힌지까지 길이가 넓은 글러브 아니니까 얘는 2를 껴도 충분히 공이 브레이킹 돼서 멈춰줄 수 있고 웹이 안 간다. 그래서 웹이 하나도 안 늘어났죠. 이 친구는 211을 권장을 한 거예요. 서드가 픽스가 됐으니까 3루가 픽스가 됐으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는 또 얘기가 뭐냐면 211에서 검지 빼는 건 어때요? 라는 부분이에요. 뭐가 있을까요? 실장님, 아까 검지를 넣고 잡으면 힘이 많이 안 들어가는데 검지를 빼고 잡으면 힘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메이저리그 애들이나 손이 큰 친구들이 211 낄 때 검지를 많이 빼는 거예요. 두 가지, 그건 외야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미제 선수들, 미국 선수들이 외야 볼 때 211에다 검지 뺄 때 장점이 뭐라 그랬죠? 첫째, 바닥에 공간이 생긴다. 그렇죠. 그리고 손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두 번째 이유가 사실은 아까 포켓에 공이 들어갔을 때, 즉 손이 있는 위치보다 위에 갔을 때 힘을 더 과감하게 전달해서 공을 꽉 잡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제가 사회인 분들한테 이걸 권장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이게 211을 착수했을 때 이 검지 지문의 끝이 반대편이 어디 오는지 한번 보세요. 즉 검지 중지에 위치하겠죠. 여기 어디 위치하는지 보세요. 그랬을 때 이 펠트 끝에 손가락 펠트 끝에 힘이 전달이 돼서 중지가 힘이 써주는 지점까지 간다면 검지를 빼도 되는데 만약에 이 글러브를 약간 걸적해서 이렇게 되는 식으로 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미제 외야 글러브를 사서 메이저 레점 2를 끼고 싶은데 이게 충분히 여기서 힘 전달이 안 되고 요 정도밖에 못 들어가시는 분들은 얘가 배를 밀고 나오는 일이 생겨요. 거기다가 포켓 쪽으로 공을 받으면 손이 떨어져 있잖아요. 밀고 나오면서 이거 브레이크를 해야 돼 꽉 쥐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외부로 치고 나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글러브가 돼서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손이 작으신 분들은 211이라 손을 넣고 쓰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무키 배치 최근에 몇몇 분들 이제 독립리그 선수라든가 이걸 맡기고 나서 리터치 받으러 왔던 친구들한테는 손 크기를 보고 무키 배치 얘는 211을 착수하는데 검지를 빼고 써라고 조언을 했어요. 최근에.
자, 1799와 무기 배치의 차이가 뭐라 그랬죠? 11.75냐 11 반이냐. 그리고 뭐였죠? 엄지가 얘는 5칸, 1799는 4칸. 그래서 엄지가 더 이렇게 더 붙어 있죠. 그래서 얘는 글러 모양이 소위 말하는 4칸이라 약간 올라가는 스타일이다 라고 말했죠. 즉 쉽게 말해서 바로 앞에 나왔던 375번 영상에 글러브는 가로다. 그리고 가로, 세로 얘기를 했을 때 얘는 1799에 비해서 좀 더 가로형이라는 거예요. 즉 칸수로 보면 올라가는 칸수라는 거죠. 이거 가로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 배치를 잘못된 세로 방향으로 쓰시면 이제 일이 커지는 거예요. 막 오므려가지고 막 때리는 식으로 하면 자꾸 공이 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 그랬죠? 잘못된 세로 방향이 아니라 글러브 끝이 앞을 본다. 글러브는 가로다. 수평부터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내가 관절 잡고 새 거예요. 친다. 받는다 하면 잡히는데 얘를 잘못된 세로 방향을 치고 잘못된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튀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방향을 인지를 하고 몸에 붙어서 이렇게 된다. 그때는 어땠죠? 아랫벽에서 윗벽으로 올리는 가로 방향의 롤링을 이루어지면 얘는 물리는데 오므리면 새는 거예요. 특히 웹쪽에 갔을 때도 이렇게 되면 잡히는데 오므리고 있으면 안 잡혀요. 거기다가 이게 웹이 179랑 거의 동일한 폭이거든요. 이 공간이 좁은데 넓은 웹을 나왔기 때문에 얘는 오므렸을 때 끝이 튀어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가 좀 잡아버려요, 웹을. 그러니까 이게 힘을 줬을 때 여기 나는 움직이고 밑에만 움직이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럼 아까 영상에서 아까 내용에서 나왔던 지금은 이를 검지를 넣었잖아요. 그래서 손 크기가 어느 정도 되시는 분이라면 이 중지 끝에까지 이게 힘을 받을 수 있다면 이거를 211에다가 검지를 빼고 착수를 하고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확실히 아까보다 힘이 전달이 잘 돼요. 이거 새 거예요. 예전 영상에서 무기 배치 캐치볼 하면서 길들이기 보여드렸잖아요. DIY가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더블팜이랑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어렵지만 곰발바닥, 소발바닥을 해서 이거를 한다면 어느 정도는 돼요. 그래도 약간 튀죠. 그래도 어쨌든 세로 방향, 가로 방향 잡혀요. 그랬을 때 여기가 검지를 뺐을 때 힘이 딱 들어가면 집에서 무기 배치 신형 갖고 계시는 12.5인치 갖고 계신 분들은 손 크기가 어느 정도 된다면 이것도 손이 만약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밀고 나오기 때문에 안 돼요. 배꼽만 더 나오고 손이 좀 깊이 좀 들어가서 이 중지까지 힘을 받는다. 그래서 관절을 만들어 놨다. 그럼 이거를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인지하는 거예요. 잘못된 세로 방향이 아니라 이렇게 인지하고 내가 친다. 빼보세요. 받는다. 포켓 쪽에다가 조금 더 웹의 아래쪽에다 놓고 한번 감아보세요. 그러면 힘을 받고 안 빠질 거예요. 그럼 끝에까지 가도 딱 잡으면 태그해도 안 빠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글러브는 사실 손 크기가 어느 정도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무조건 접목하지 마세요. 검지 끝이 요 펠트 아래서 즉 중지 손가락이 위로 올랐을 때 힘을 받을 수 있는 위치가 된다면 이 무기 배치는 사실 211에다 검지를 빼는 게 좀 더 수월하세요.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요. 제가 IP 셀렉트를 2024년 모델들을 좀 행사를 할 거예요. 많이 판매를 할 생각입니다. 좀 저렴한 가격으로 제가 팔 수 있는 좀 권한을 받아서 그 중에서 이 060 모델이에요. 이게 되게 IP 셀렉트의 사이즈가 크다고 나왔어요. 근데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예전에 혹시 그런 영상 보셨어요? 크루즈 선수 보면은 막 사사키 글러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글러브, 이렇게 돼가지고 막 던지는 거, 막 하는 거 그런 모양처럼 나왔죠. IP 셀렉트의 그 스즈키상이 옛날에 RD 모델이라는 걸 만들면서 도미니카를 가서 영감을 얻어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얘가 약간 뭐랄까 그런 미국 스타일. 어찌 보면은 1786 신형이 요런 스타일의 접근이 된 걸 수도 있고요. 같은 아이덴티티를 좀 가진 것 같아요. 얘가 좀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에 비해서 포켓의 위치가 되게 깊어요. 그러면 요 부위 제가 잘못 캐치볼했어요. 가짜 세로 방향했을 때 들어가는 이 부분이
정확한 세로 방향으로 했을 때 거기 들어가도 얘는 딱 브레이킹이 멈추고 웹에 부하가 전혀 안 갈리고 글러브가 딱 물어주는 상태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딱 잡아. 그러니까 이 글러브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자유로운 글러브. 그냥 이렇게 해서 딱 집어. 네, 어디 가서 딱 집어. 집어. 그냥 이거예요. 그럼 빨리 뺄 때는 이렇게 빼는 거고. 그냥 한 손으로 찝듯이 잡을 때. 그래서 일본 선수들 보면 빨리 빼는 영상 제가 카페에다 이제 예고편만 올렸지만 안 썼지만은 두 손으로 이렇게 해서 받는 선수도 있지만 물어놓고 옮기는 선수도 되게 많아요. 그럴 때 잘 물려요, 얘는. 네. 그러면 친다. 네, 받는다. 네, 딱 잡으면 세로 가로가 다 세로 방향 가로 방향에 다 잘 물리는, 그리고 땅볼 잡을 때 손바닥 아래도 백핸드도 잘 물리는 글러브가 나오죠. 그렇다면 얘랑 1786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바로 글러브를 볼 때 이 손가락 펼 때 길이랑 이 안에 찢어진 부분, 여기 어디까지 오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 1786 같은 경우는 이게 더 높을 것이고요. 안에 찢어진 부분이 더 넓어요. 그래서 손끝이 잘 힘이 전달, 즉 동양인들한테 잘 안 맞는 경우에요. 제가 신형 1787 이런 모양의 글러브를 잘 쓰시는 분을 손님 가구에서 진짜 많이 못 봤는데, 왜냐면 계속 공이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치고 나가니까요. 잘 쓰시는 분을 한 분 봤어요. 손이 저보다 진짜 크거든요. 훨씬 크신데 거의 농구공 잡힐 만한 그런 손 사이즈. 네. 라지, 엑스라지 가까이 되신 분인데 그분은 그걸 되게 잘 쓰더라고요. 그런데 이 글러브가 또 뭐냐, 이런 스타일들. 얘도 약간 남미 쪽의 영향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동양인 손에서 그렇게 그 남미 애들 같은 거나 이렇게 막 이런 데만 넓혀가지고, 네. 그래서 한 손으로 그냥 딱 잡아서 막 이렇게 빼는 걸 많이 보잖아요. 그걸 영향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는 211 착수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211 착수. 네. 그럼 어떻게 돼요? 깊죠. 그럼 얘가 글러브가 내야 글러브 봤을 때 어떻게 될까, 얘가? 지금 되면 막 이렇게 하고 있겠지만 사실 얘는 세로 방향의 글러브인 거예요. 가로형이 아니라 세로형의 글러브예요. 그 세로형의 글러브를 211을 낌으로써 가로형을 만들어주고 받을 때 이렇게 받겠죠. 세로가 들어오면 담기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약간 튀죠. 검지를 넣으면 잡았을 때 빠진다 그랬죠. 이 글러브를 동양인들이 211에다가 검지를 빼버립니다. 네. 이렇게 되면 더 확실하게 잡아주는 글러브가 되는 거예요. 즉 여기는 좁지만 포켓이 깊고 이게 깊어진, 그리고 손이 어떻게 돼요? 밑에 위치하니까 진짜로 메이저리그 애들이나 미국 선수들이 미제 글러브 211 빼서 검지 빼는 스타일로, 그럼 손이 어떻게 돼요? 힘이 빠져요. 릴렉스하면서 그냥 편하게 딱 잡는, 그랬을 때 포켓에 가도 브레이킹이 딱 멈춰주는, 네, 이런 글러브가 나오는 거죠. 웹에 걸렸을 때도 보시면은 이 포켓의 끝부분에 브레이킹이 걸리면서 웹까지 치고 안 나가는 이런 글러브가 나오는 거예요. 재밌는 글러브예요. IP 셀렉트라는 일제 글러브에서 미국의 글러브 냄새를 느낄 수 있는. 물론 이것도 저보다 손이 손이 그냥 스몰에서 미디움, X 스몰이신 분들은 이리에다 검지 빼면 이제 또 배가 나오는 이렇게 모양이 나오겠죠. 즉 지문에서 힘을 받을 수 있는 위치까지 나오면 얘는 충분히 잘 쓸 수 있는, 211에다 검지 빼서 써도 되고 111을 꼈음에도 약간 211처럼 끼는 느낌의 글러브가 나온 재밌는 글러브예요. 이런 글러브가 되려면 글러브가 이거는 가로형이 아니라 약간 세로형의 글러브라는 거죠. 보이시나요? 이 가로형의 글러브, 아니, 세로형의 글러브. 그랬을 때 IP 토고 같은 경우는 완전히 가로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 RD 글러브나 이쪽 글러브 계열들이 약간 세로형과 뭐 확실하게 공을 감싸주는 느낌, 꽉 물어주는 느낌이 나는 글러브를 이렇게 추구한 거죠. 그래도 공은 빨리 뺄 수 있게. 네. 이런 스타일이라는 거죠. 재밌지 않나요, 글러브가? 아, 나만 재밌나? 그래서 세로형 글러브, 가로형 글러브로 접근을 했을 때 211 착수에서 검지 넣냐 뺐냐 부분들은 이런 변수를 봐야 되고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 질문을 하셨던 게 뭐냐면, 겐다 신형에서 겐다 선수는 211에다 검지 빼는데 검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따라 하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이 글러브를 제가 이렇게 벌렸잖아요. 제 손이 그래도 미디움 사이즈 이상은 나오거든요. 그럼 저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 잡혀요. 튀어요, 이렇게 되면.
네, 손이 벌어지면. 쉽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손을 여기를 벌리고 있는데 글러브질이 잘 될 수는 없어요. 붙어야 돼요. 근데 그 선수는 띄우고 있어요. 손이 긴 선수예요. 손이 길어요. 그리고 얘처럼 끝에 몰려서 이렇게 아니라 약간 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죠. 길게. 그리고 그러면 고가 어떻게 돼요? 낮아져야 돼요. 그거를 좀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212 착수했을 때 검지 빼든 검지 넣든 112 착수를 하든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대신에 112 착수할 때 검지 반드시 빼셔야 되고 본인의 선택일 뿐이에요. 근데 검지를 넣었을 때와 뺐을 때 힘 전달은 확실히 빼는 게 강하게 전달이 된다. 그게 외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그렇게 꼈을 때 검지를 212 검지를 뺐을 때 배가 나오면서 이 바닥을 밀고 들어오는 스타일로 이렇게 먹어버리는 스타일이 된다. 타고 나가는 스타일이 돼버리면 절대 하지 말라는 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착수법의 묘미예요. 그래서 손님들 오셔가지고 아까 포즈 밑에 그거 하면 되게 웃기게 되게 신기하시고요. 본인 야수 글러브도 검지 놓고 잡고 검지 빼고 탁 물리는 거 보면 되게 신기하시는데 집에서 이 영상 보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글러브들도 제가 특성을 가지고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한 개만 더 해볼게요. 가로 세로. 가로 세로 연구소도 아닌데 자꾸 가로 세로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들어온 글러브예요. 이거는 제가 갖고 있는 겐다 구형, 즉 김하성 모델로 겐다 모델 인치업, 지금 마타가 있는 모델 옛날 거죠. 그거고요. 요거는 새 거로 이제 손님이 맡기신 거예요. 거의 새 거예요. 입수만 좀 늘려놨더라고요. 그런데 얘랑 얘 같은 사이즈의 같은 패턴이에요. 근데 이제 차이는 뭘까요? 얘는 역방향, 얘는 순방향. 제가 순방향을 튜닝을 했어요. 왜 순방향을 권했을까요? 이거 예전에 제가 겐다 글러브를 사왔던 친구인데 3루를 본다 그래서 211로 끼게 하고 순방향을 바꿨다라는 영상 찍은 거 기억나시죠? 자, 구형 겐다는 가로형일까요? 세로형일까요? 네. 구형 겐다, 마타 있는 이거 가로형이에요. 그래서 겐다 모델 실패하는 게 가로형으로 접근했는데 세로형으로 들어가니까 다 타는 거예요, 이게. 그럼 방법은 왜? 211을 껴. 그래서 엄지를 낮춰. 그래서 잘못된 또 세로 방향으로 쓰세요. 그렇다면 역방향을 순방향으로 바꿨던 의도는 뭐냐면 가로형을 엄지 방향성을 조금 바꿔줌으로써 약간은 세로형에 가깝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므려도 좀 잡히는. 완벽히 가로형으로 됐으면 오므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튀어나가는 거를 좀 당겼을 때 잘 당기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 고등학교 선수 이거를 샀던 삼루수는 어떻게 된다 했죠? 211을 끼겠죠. 그래서 그 친구 손이 컸죠. 검지. 이 글러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걸 211에다 검지 보면 힘든 게 이게 되게 고가 높잖아요. 이게 딱 배꼽 나기 딱 좋은 위치예요. 그럼 이만큼 들어가야 돼, 손이. 손 크신 분은 된다는 게 바로 그 의도예요. 그래서 얘를 211에 검지 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배가 튀어나와. 그럼 얘는 211에 검지 넣어야겠죠. 걸쳐 끼겠죠. 그래서 됐을 때 닿는 느낌인 거죠. 겐다 신형 패턴 같은 경우도 211을 착수하는 부분을 한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글러브 모양이 걔는 세로형에 가까운, 즉 구형은 가로형이었다면 신형은 세로형에 가깝게 나왔어요. 그걸 211을 끼므로써 가로형을 만들어 놓고 다음에 세로 모양이 나오는, 즉 종방향으로 세로 방향으로 공을 잡을 때 좀 잘 담기는 그것까지. 하지만 211로 끼므로써 평소에 받을 때 그냥 이렇게 받는 그 두 가지를 구현한 건데 구형과 신형의 차이는 가로형과 세로형이라는 거죠. 세로형이라서 완전 이게 아니고 뭔지 아시죠? 약간 더 이렇게 돼 있는 느낌이다. 그래서 앞에 가로 세로 영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러브를 211로 착수했을 때 111로 착수해도 중지가 빠진다 그랬잖아요. 211 껴도 이게 되게 많이 빠져요. 더 빠져요. 근데 여기다 검지까지 빼면 못 써요. 손이 엄청 깊게 넣어야 돼요. 그럼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자꾸 여기 밀고 나올 거예요. 배가 나올 거예요. 이거는 211은 지양해야겠죠? 네. 근데 어쩌겠어요. 211을 뭐 써도 본다 그러면 그럴 때는 밸런스를 순방향으로 바꿔놓고, 네, 이렇게가 아니라 순방향으로 좀 바꿔놓고 좀 더 담는 게 잘 되게 튜닝을 해드리는 거죠. 그게 이제 사회인 분들한테 구형 겐다를 순방향으로 바꿔드리는 이유일 수도 있고, 왜? 테크닉이 우리가 선수급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엘리트 선수들도 포지션에 따라서 3루 쪽을 본다. 조금 더 강한 타구가 자꾸 튀어나가거나 떨군다라는 경우에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튜닝을 해서 접근을 하는 거죠, 제가. 즉
가로형의 글러브가 약간 더 세로형에 가깝게 길을 내는 부분인 거죠.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세로형의 글러브를 좀 더 아까 이런 글러브 약간 세로형의 글러브 좀 더 가로형에 가까운 부분에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역방향으로 바꾸면 조금 더 원래 태생은 세로형이지만 약간 가로형에 가깝게 이제 나가는 거죠. 역방향, 순방향. 또 그런 개념까지도 들어가요. 근데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고 글러브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런 경우가 나오는 거죠. 좀 재밌으셨나요? 그래서 한 가지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특히 L7 많이 요즘 인기 있어서 많이 사실 거예요, 사람들. 뭐 김혜성 선수도 쓰고, 뭐 김태진 선수 모델도 나오고, 여러 류지혁 선수도 L7 스폰 받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얘는 역방향은 진짜 안 맞아요. 이거 역방향을 쓰면 너무 힘들어져. 왜 엄지가 다석하는데 역방향을 해버리면 여기가 너무 넓어져. 여기가 이만큼 넓어져요. 그러니까 백으로 하면은 뭐 어떻게 뭐 오므리는 담든 다 맞고 떨굴 거예요. 그래서 얘는 순방향으로 해서 조금 더 바닥을 좁혀주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특히나 백핸드 잡을 때 잘 물리게끔 형태를 잘 잡죠. 왜 일부 선수는 새끼를 누르나 그것처럼 이렇게 롤업하면 엄청 깊어지죠. 롤업해서 이렇게 당기는, 백으로 해서 당기는. 그리고 이거 손이 크시다? 위를 끼세요. 검지 빼도 돼요. 얘도 이렇게 끼시면 좀 더 과감하게 더 힘껏 잠기는. 단 검지손가락이 어디까지 오느냐. 최소한 베티니 장갑 얘는 미디움 이상 되시는 분들, 거의 작은 미디움은 아니시고 좀 팜이 넓어서 미디움인데 손바닥 팜이 넓으신 분들은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검지 끼셔가지고 김혜성 선수처럼 강하게 딱. 그리고 좀 더 느끼시다 조금 더 옮겨가지고 강하게 본인이 위치를 찾으세요. 그럼 얘는 2일 껴도 쓸 수 있어요. 대신에 빨리 뺄 때 어디로 쓸까요? 거의 여기만 쓰는 거죠. 잡는 포켓, 받는 포켓, 잡는 포켓 깊어지겠죠. 그럼 2일에다 검지까지 빼면 끝까지 힘들어도 된다. 그래도 안 빠지고 여기 걸려도 웹에 걸려도 오가입이니까 공이 밀고 나가지 않잖아요. 십자처럼 빨리 빼서 면으로 빼서 던지는 것까지 되는. 그래서 1-1에서 검지 넣고 빼든 빼고 빼든 1-1 빼든 다 좋은데 한 가지 주의할 건 뭐냐면 이게 넓기 때문에 좀 더 약간 이런 방향으로 소위 말해서 비트를 올리는 방향으로 하셔도 얘는 세로이기 때문에 잘 잡힌다. 하지만 가짜 세로, 잘못된 세로 방향으로 오므리시면 얘는 하염없이 새는 글러브. 그리고 세로 방향이기 때문에 1-1을 꼈을 때 너무 가로 방향으로 해도 새는 글러브, 약간 이렇게 나오는 글러브가 되게끔 쓰셔야 된다는 거. 그럼 이렇게 나오는 글러브인데 이쪽을 활용하려면 어때요? 약간 틀어서 이렇게 빼야 되겠죠? 이 면을 활용해서 받는 포켓, 이쪽으로 잡아서 빼는, 투핸드는 이쪽에다 놓고 빼려면 돌아 나가 버릴 거예요. 얘는 무는 글러브. 그렇게 접근하시면 L7 글러브는 잘 쓸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앞에 나왔던 내기에서 가로형, 세로형을 접목시키고 착수법까지 접목시켰어요. 즉 착수법도 이해를 하시려면 윗벽, 아랫벽, 즉 인체의 신비를 이해하셔야 되겠고 관절도 이해하셔야 되지만 글러브의 가로형이냐 세로형, 얘가 태생적인 그것도 좀 이해를 하시고 접목시킨다면 거기다 내 손의 크기까지 감안해서 하면 좀 더 잘 물리고 물렸을 때 공이 타지 않고 탁탁 힘을 받는 그런 글러브를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왜 선수들이 1-1에다 검지를 빼고 쓰는 부분 좀 이해 가세요? 네. 제가 왜 추천을 잘 안 하는지도 잘 좀 이해하고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장 1-1 써서 잘 안 잡히고 튕기면 스트레스 받죠. 1-1 끼세요, 시합 때. 상관없어요. 근데 하지만 글러브를 매만질 때 어떻게 하죠? 다시 1-1로 끼시고, 자, 1-2-1 관절 만지는 거 똑같고, 또 캐치볼 할 때는 가로형으로 친다, 받는다. 세로는 이렇게 해서 친다. 백핸드는 어떻게 했죠? 친다, 받는다. 이것까지. 그리고 담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롤업, 담는다. 네. 담고 나서 어떻게 롤링. 담고 나서도 롤링 하면 안 빠지는데 이렇게 올리고 있으면 빠져요. 롤링 들어가면 안 빠져요. 네. 뒤늦게라도 롤링을 넣어준다. 7번, 8번 영상에서 8번 바운드 다 설명드렸어요. 그것까지도 이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글러브 주인도 잘 써주시고요. L7 글러브 사시면 그렇게 접근을 하신다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네,
다음에는 찍을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 뭐 포스미트도 아까 이 친구 길 잘못 든 거 제가 카톡으로 얘기는 보내긴 했는데 이것도 영상 찍어줘야 되는데 아마 당분간은 IP 셀렉트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IP 셀렉트 모델별로 제가 스스로 DIY 할 수 있는 영상을 한번 찍어서 준비 중이니까요. 그것도 한번 기대해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넘버 세븐 그 노하우를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본인이 DIY해서 충분히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쉬운 글러브, 어려운 글러브가 이렇게 소위 말하면 즉 낑기는 글러브, 즉 가벼운 글러브가 담는 게 안 돼서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러셨잖아요. 담는 게 잘 되면 쉽고 담는 게 안 되면 어렵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있었고 또 어려운 글러브, 쉬운 글러브가 DIY가 어려운 글러브가 있고 DIY가 쉬운 글러브가 있다 그랬죠. 패턴적으로. 근데 이번에 들어온 IP 셀렉트는 DIY가 쉬운 편에 속해요. 제가 공동구매했던 앞에 Z 글러브들은 DIY가 진짜 힘드신 글러브예요. 사실은 그거는.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좀 가공과 저랑 맞물려서 하지만 얘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DIY가 가능한 패턴이어서 아무튼 그 패턴별로 접근하면서 집에서 혼자 매만지는 거랑 한 가지 더 글러브 묶는 법까지도 제가 한번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이상 넘버 세븐이었습니다. 지금 이 내용들은 하루에 2편을 이어서 붙였잖아요. 뒷부분 발췌해서 따로 착수법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